중고등학교 시절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동안 거의 쓰이지 않다가 구한말 독립신문이 나오고 나서야 갑자기 쓰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양한 사료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니 한글은 창제 직후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매우 넓고 깊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창제 이후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고 대중화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조선 사회에서 단순한 비공식 문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실 교서부터 사법문서, 상업출판, 실용의서, 신분 간 소통편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료와 유물이 입증하듯 전 계층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 문자이자 지식 대중화, 법적 권리 구제, 그리고 대중문화 산업을 움직인 경제 도구로 깊이 활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원문 사료와 유물로 본 한글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층과 신분을 초월한 한글 편지 유물입니다. 16세기 안동 이응태 묘에서 출토된 원이 엄마. 편지는 31살의 요절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아내가 적은 편지입니다. 당시 사대부 가문과 일상에서 한글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죠. 원문을 보면 자네 상에 날더러 이르되 두제로 머리 하얗게 되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자네, 즉 자네는 부부간에 쓰던 존칭어였습니다. 한문 격식 없이 애절한 감정을 순한글 구어체로 기록하여 당시 높은 한글 문해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왕실에서도 한글 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선조가 의주 피난 중 딸 정수공주에게 보낸 편지, 효종이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 정조가 어릴 적 고모 의배용주나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보낸 편지 등 왕실 고문서 유물이 다수 전해집니다. 하층민과 노비 역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5세기 말 작성된 나신걸 한글 편지 및 현풍, 곽씨 문중 유물 중 노비들의 한글 문서는 양반 여성뿐만 아니라 하층민과 노비, 계층까지 일상 업무와 안부를 한글로 전했음을 증명합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업문 일기와 궁중 기록도 풍부합니다.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비극과 왕실 내부의 정치, 갈등을 한글 문장으로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궁중 사건 기록인 개축일기는 광해군 시절 임목대비 폐위 사건과 영창대군의 비극을 궁녀가 한글로 기록하여 사법 및 정치 사건의 실상을 전해줍니다. 민간 피난 기록인 병자일기는 병자호란 당시 양반과 여성 남평 조씨가 작성한 일기로 한문 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의 생생한 피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연해 사업과 실용서, 종교서 보급도 활발했습니다. 세조 때에는 관청인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회 등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동의보감언회, 구급간이방언회, 그리고 산부인과 의서인 언해태산지묘 등이 간행되어 백성들이 실생활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생활백과와 의식주 기록으로는 1670년경 장계양이 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과 빙어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 등 한글 실용서가 가문 내 지식 전수에 쓰였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존 로스 선교사 등이 순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면서 근대 민중의 문해율 확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국가 통치, 사법행정과 백성들의 권리 수호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인 1593년 선조가 의주 피난길에서 내린 선조. 한글 유num은 한글이 국가 통치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백성들이 왜군에 협조하는 것을 막고 자발적인 의병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순한글 교서를 내린 것입니다. 원문 내용을 보면 너희 백성들아 외적에게 붙잡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외적의 목을 베어오거나 길 안내를 하던 자가 돌아오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고 포상할 것이다.
노비라 할지라도 외적의 목을 가져오면 면천시켜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비 면천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한문을 읽지 못하는 백성과 병사, 노비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한글을 선택했으며 이는 목판으로 대량 인쇄되어 전국에 포고되었습니다. 사법 행정 절차에서도 백성들은 한글로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토지 분쟁이나 노비 소유권, 억울한 형벌을 입은 서민과 여성, 노비들은 사건의 전말을 한글 소장, 즉 원정으로 작성해 관가에 제출했습니다. 관아의 번역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백성이 한글 원정을 관가에 제출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관아의 아전이 이를 검토한 뒤 공식 법률 문서 양식인 한문이나 이두로 번역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번역된 문서를 바탕으로 재판과 판결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판결 요지를 백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이나 쉬운 구어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령의 부패나 양반의 수탈을 고발하는 한글 벽서가 저작거리나 관아 벽에 붙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거나 해당 수령을 파직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선 후기 상업 출판과 경제사적 대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조선 후기의 한글은 단순한 읽을거리를 넘어 대중문화 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목판을 새겨 대량 인쇄하고 판매한 한글 소설을 반각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양의 경판, 전주의 완판, 안성의 안성판이 3대 출판 거점으로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목판 제작을 통해 제작 단가를 낮추면서 책 한 권 가격이 쌀 한 두 뼘 정도로 형성되어 일반 서민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사시남전기 등이 반각본과 필사본으로 대량 유통되었습니다. 책을 빌려주는 새책점, 즉 전수방을 통한 도서 대여 산업도 번창했습니다. 한양 모화관과 저작거리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맡기고 대여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새책점 책장 여백에는 다음 건이 너무 궁금하다. 책값이 비싸다. 같은 독자들의 생생한 한글 낙서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또한 길거리 전문 낭독가인 정기수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저작거리에서 재담을 곁들여 한글 소설을 읽어주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절정의 순간에 읽기를 멈추는 수청 기법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역전을 던지게 만드는 상업적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 입장에서 본 한글의 실질적 유용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학습의 용이성입니다. 수천 자를 외워야 하는 한문과 달리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1:1로 대응하는 과학적인 음소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누구나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소외계층의 자기표현과 권리 수호입니다. 양반 남성 위주의 신분제 사회에서 여성, 아동, 서민, 노비가 자신의 의견과 감정, 억울함을 문서로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셋째는 정보 독점 해소와 지식 공유입니다. 양반 계층의 정보 독점 구조를 깨고 농업기술서, 법률윤리서, 실용의서를 통해 중요한 실용 지식이 서민층으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한문 체계와 한글 도입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용 주체를 비교해 보면 기존 한문 체계가 사대부, 남성과 중앙관료 위주였다면 한글 체계는 서민, 여성, 아동, 노비, 지방 아전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서의 성격과 효력 측면에서 한문은 권위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법률이나 상소문, 실록 중심이었던 반면 한글은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한글 소장, 왕의 유능, 관아 포고문 등에 폭넓게 쓰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이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을 독점하는 수단이었다면 한글은 정보 공유와 백성의 권리 주장, 그리고 반각본, 새책점, 정기수로 이어지는 대중문화 산업화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형식으로
한문은 조선 왕조실록, 상소문, 유교 경전, 한시 등에 쓰였고 한글은 한글 편지, 언문일기, 국문소설, 의서나 조리서 같은 언해본 그리고 한글 원정 등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창제 직후부터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킨 생생한 삶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